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먹는 컨텐츠, 브라질 음식 문화가 좀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맨날 환율 올라서 음식값 비싸다, 외식하기 어렵다 이래서 싸구려만 먹고 다녔는데 호기심이 생겨서 직접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를 가고 있냐? 뷔페를 가고 있습니다. 브라질은요, 점심시간에 직장인들 다 뷔페로 가서 먹습니다. 브라질의 음식 문화 때문인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직장인이야, 점심시간 1시간이야, 그럼 레스토랑에서 밥을 못 먹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게 브라질 사람들의 정서 때문이야. 레스토랑에 갔어, 주문하는데 10분 걸려. 그리고 메뉴 들어가는데도 뭐 한 15분 걸려. 레스토랑에 앉아서 주문하는 데까지 한 20분 걸려. 그마저도 좀 잘못 걸리면은 주문 받으러도 안 와요. 바빠가지고. 음식 나오는데 30분 걸리고 뭐 2시간 걸릴 때도 있고. 근데 뭐 그렇게 극단적이지는 않겠지만, 음식이 나와서 먹으려고 포크를 들면 점심시간이 끝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에 돈가스집 가려고 그러면 돈가스 이미 막 회식장 튀기고 있잖아요. 순두부찌개 주문도 안 들어왔는데 이미 뚝배기에 다 담아서 끓이고 있잖아. 그냥 앉자마자 바로 메뉴 척척척척 나오잖아요. 그런 정서로 일을 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브라질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 레스토랑을 가지 않습니다. 뷔페는 이미 음식이 다 만들어져 있죠. 내가 접시에 담기만 하면 되잖아. 도착하자마자 바로 먹고, 시간도 좀 남아서 커피도 한잔 할 수 있고, 동료들하고도 수다도 떨 수 있고, 시간 로스가 없는 그런 점심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뷔페 문화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일찍 나왔나? 뷔페 아직 안 열었을 것 같은데 지금 10시 반이거든요. 두 번째는 브라질 사람들이 그 메뉴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고 하거든요. 제가 회사 생활할 때 제가 팀에서 막내였어요. 오늘 점심은 나가서 먹자 이렇게 되면 식당을 예약해야 되잖아요. 어디로 잡을까요? 이러면 과장님은 갈비탕 먹으러 가자 이러고, 부장님은 짬뽕 먹으러 가자. 식당 잡아야 되는 입장에서 난감하죠. 막내들 의견도 요즘에는 무시 안 하잖아. 그래서 저한테도 물어봐요. 너는 뭐 먹고 싶냐? 부장님이 짬뽕 먹자고 그랬고 과장님이 갈비탕 먹자고 그랬으면 내 인사 고과를 평가하시는 분은 부장님이잖아. 그럼 당연히 짬뽕 먹으러 가자 해야죠. 근데 저는 갈비탕이 먹고 싶어요? 그럼 저는 그냥 갈비탕 먹으러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사회생활을 깝깝하게 했을지 느낌이 오시죠? 브라질 사람들도 이 고민을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냥 무조건 뷔페로 달려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담아서 먹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생활을 브라질에서 했었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세 번째 이유, 뭐 밥 한 끼 먹으러 가면서 혀가 참 길죠. 브라질에서는 특히 점심만큼은 정말 든든하게 골고루 많이 먹자, 그런 식문화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가성비가 좋다고 하거든요. 브라질 외식 물가가 사실 빅맥 세트도 9,000원이기 때문에, 오늘도 줄 많이 서 있다. 은행 기다리는 줄입니다. 노숙자들 널브러져 있고요. 되게 시끄럽고 어수선한데 본인이 주무시네. 이런 벽은 다 화장실이거든요. 그냥 재래식 간이 화장실 냄새. 그래도요, 도시가 정말 멋있습니다. 여기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여행계획 수정했습니다. 여기 며칠 더 묵기로 했어요. 길 중간중간에 있는 노숙자분들, 범죄를 일으킬 그런 요지가 있는 분들만 조심하면 완벽합니다. 정말 브라질 사람들 길 걸어가면서 관찰하다 보면 핸드폰 보면서 다니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큰일 난다. 물론 저도 아프리카 때부터 습관이 들어서 절대 안 들고 다니긴 하는데, 현지인들도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라고 하자마자 여기 형님은 폰 들고 다니시네, 전화하면서. 아주 유명한 식당입니다. 현지인들 폭발한다고 하고, 점심시간에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 장사만 하고 문 닫는 데가 많아요, 뷔페는. 근데 왜 가전제품 샵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냐? 일로 들어가는 게 맞아? 여기 냉장고 파는 곳인데? 가스레인지 팔고. 레스토랑? 쓰리 플로어. 오브리가도. 또 이렇게 꽁꽁 구석에 숨겨져 있는 집이 진짜 맛집인 거 아시죠? 맛 없으면 어떡하지 근데? 수건 팔고, 뭐야 이게. 레스토랑? 오브리가도. 갑자기 식당으로 바뀌네. 아직 오픈 시간 5분 전이긴 하거든요. 식당 엄청나게 넓다. 장난 아니네요. 뭐라는 거야 이게? 카드 계산 43, 현금 계산 39. 여기도 밑장 빼기네. 레코딩. 오케이. 땡큐 베리 마치. 신선한 샐러드부터 망고, 파인애플, 우리가 볼 수 있는 열대 과일들
다 있고요. 샐러드용 야채들도 엄청 많고, 밥, 볶은 야채, 이제 좀 먹을 만한 것들 나오네요. 이거는 간입니다, 제 생각에. 아닌가? 버섯인가? 파스타. 왜 이렇게 음식이 다 정갈하냐? 감자튀김. 이거 맛있겠다. 소고기가 또 맛있거든요, 브라질이. 이것은 생선이네요. 어제 봤던 생선 마켓에서 파는 큰 생선들은 아니고 작은 생선들이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테이크, 브라질식 햄.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보긴 했거든요. 와, 디저트 장난 아니게 많아. 와. 근데 이 정도면 디저트도 장난 아닙니다. 아까 40이었으면 한 12,000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 가격이 말이 안 되는데? 아보카도 샐러드. 이 층고가 높아서요. 정말 고급스러운 그런 레스토랑 느낌 나고. 밥 먹는 전망도 기가 막히고 높은 데 올라와서 메뉴 받아왔습니다. 뷔페 먹을 때 국룰이죠. 한 입씩만 우선 가져와서 맛보고 내가 좋아하는 걸 왕창 퍼다 먹는다. 마늘볶음밥, 간 같은 거 들어간 리조또, 기본 스파게티고요. 안 먹어봤다고 했던 브라질식 소세지. 얘는 지금 바로 구운 스테이크입니다. 연어니 생선이니 그냥 생선입니다. 얘는 소고기 퐁듀. 얘는 가지 꼬치구이. 중간중간에 호박인가? 제일 먹고 싶게 생긴 소고기 스테이크부터. 응? 근데 뷔페니까 뭐 스테이크부터. 미슐랭이 아니고 미슐랭 타이어를 씹는 그런 느낌. 그래서 질긴 고기 좋아하거든요. 이거 많이 리필해서 먹을 겁니다. 이건 그냥 우리 생선 살 발라진 거. 이건 맛있어. 가지와 호박. 아까 궁금해했었던 간이 들어갔던 리조또. 아, 간이 아니고 버섯이네요. 맛있네요. 이건 브라질식 소세지. 소세지는 안 짠 게 생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별로 안 짜. 아니네, 짜네. 짜면 이거 밥 같이 먹으면 되니까, 그죠? 빅맥 라지 세트랑 여기 뷔페랑 가격이 똑같거든요. 사실 퀄리티가 엄청 좋으면 안 된다. 와, 개쩐다 이건 아니지만 먹을 만한 정도보다는 좀 더 그래도 맛있어. 뭐 재방문 의사 있어? 내일도 다시 올 것 같아요. 아마 이거 두 번째 접시 디저트 먹고 땡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샐러드랑 가장 좋아하는 메뉴로 두 개만 담아왔습니다. 브라질에서 이 가격에 무제한? 이런 데 없습니다. 질긴 고기인데 안에 육즙이 가득 차 있어. 신기하네. 한 접시 반도 안 먹었는데 벌써 배부른데? 어떡하지? 뷔페 두 접시밖에 못 먹는 놈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뷔페 사장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그게 바로 저고요. 뷔페에 갔을 때 가장 크게 손해보는 사람, 그것도 바로 접니다. 뷔페 두 접시에 지는 남자, 그게 바로 접니다. 간신히나 먹다, 간신히. 여기서 두 접시 먹는 놈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뷔페 사장님 축하드리고요. 저 같은 호구를 만나서 마지막 접시. 뷔페에 왔을 때 이걸 먹어봐야 될 것 같아서 떠왔습니다. 얘는 브라질의 전통 디저트 사구라는 애예요. 이거는 우유, 연유, 크림인 것 같고 얘를 섞어서 먹어야 되는데 이 옆에 있는 애가 핵심입니다. 팥죽같이 생겼는데 안에는 펄이 들어가 있고요. 와인하고 계피하고 설탕, 솥에 넣고 쫄쫄 졸인 겁니다. 비주얼부터가 이미 맛있게 생겼습니다. 포도랑 계피 향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렇게 달지 않고 완전 상큼해. 그 베스킨라빈스 31에 있는 슈팅스타 맛이에요. 아니, 디저트 절대 안 사먹는 사람이거든요. 단 거 안 먹는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한테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너무 맛이 매력적이다 이게. 사구는 브라질 뜨기 전에 무조건 다시 한 번 더 먹을 겁니다. 이제 점심시간 됐기 때문에 사람들 꽉꽉 찹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대소식가여도 이 가격에 이렇게 배부르게 먹은 건 너무 좋다. Cash is more better, right? Yes. Really nice food. I'm really full. Thank you. Oh Thank my you so God.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much. Obrigado. 오늘 날씨 끝내주고 동네가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유럽 여행하는 기분이라니까? 내가 괜히 숙소를 연장한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오래 머물고 싶은 동네입니다. 여기는요 CCMQ라고 하는 문화복합시설이라고 합니다. CCMQ가 뭔 뜻이냐? 포르투갈어 약자여서 아실 필요는 없고요. 내부가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생겼습니다. 밑에는 쇼핑도 하고 위에는 영화관도 있고 카페도 있고 하다고 하거든요. 이 건물이 100년 전에 지어진 호텔이에요. 그러니까 호텔을 개조해서 쇼핑몰처럼 만든 겁니다. 신기한 점은 이게 건물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거든요. 근데 가운데 다리를 놓은 거예요. 100년 전에. 그것도 그때 당시에는 건물 사이를 다리로 잇는다는 게 고난이도 기술이었다고 하거든요. 지난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포르투 알레그리는 서유럽에서 이주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서유럽의 건축 기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멋있는 건물 100년 전에 지을 수 있었다고 한 거고요. 저 창문 구조 자체도 보면은 프랑스 같대. 그렇지 않아요? 원래부터 이 건물이 핑크색은 아니었고요. 리모델링을 할 때 우리만의 아이덴티티를 갖자. 관광객들 이목 좀 끌어보자. 그래서 핑크색으로 칠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먹힌 것 같죠? 왜냐면 저 같은 관광객이 지금 찾아왔기 때문에. 오케이, 땡큐 오브리가드. 이 작은 건물에도 정원이 있다. 근데 정말 아담한 정원이긴 하네. 벤치를 이렇게 만들어놨네. 알 수 없는 모양. 넝쿨 식물들 타고 올라가서 위에다가 자리 잡아라, 그런 의도로 생각이 됩니다. 성당이 거의 한 골목 갈 때마다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다 쓴 욕조에다가 이 물속에 사는 식물들, 뭐라 그러지? 불의옥잠 같은 애들 담궈놨는데 아무튼 누군가가 굉장히 잘 관리를 하고 있는 정원이다. 건물 꼭대기층에 이렇게 전망 좋은데 식당 있네요. 루프 뷰긴 한데 그래도 그 엄청난 빌딩 숲에서 이렇게 하늘이 탁 트인 데를 보니까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만 나오기 때문에 항상 좋아요. 밖에 나오면. 이거 먹으러 왔습니다. 직접 원두를 내려서 만든 드립 커피예요. 세계에서 원두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베트남 아니죠,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전 세계 원두 공급의 35%에서 40% 정도를 담당하고 있어요. 압도적인 1등입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만원대에 정말 싸구려 호스텔에서 묵잖아요. 근데 어느 호스텔 주방을 가더라도 항상 커피 내리는 게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돈 내고 먹어도 커피만큼은 항상 공짜예요. 물처럼 마셔요. 원두가 굉장히 질이 좋고 저렴하게 공급이 되는 거죠. 브라질 와서 깜짝 놀랐던 게 브라질 분들은요 절대로 인스턴트 커피 안 마십니다. 무조건 내려서 먹어요. 그러니까 커피를 인스턴트로 만드는 건 맛은 좀 잃어버려도 오랫동안 유지 보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원두가 그냥 직접 생산되니까 얘네가 빨리 상해서 버리더라도 그냥 생 원두를 인스턴트 가공하지 않고 먹는 게 더 경제적인 거죠. 거기 플러스 맛도 훨씬 더 있는 거고. 브라질 내에서 먹는 커피인데 깊은 향과 맛이 안 난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이 커피를 지금 이렇게 마시고 있잖아요. 굉장히 익숙한 맛이에요. 우리가 늘 먹던 커피 그 맛이야. 거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향이 더 진하고 맛이 더 진하다,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스타벅스나 네스프레소 많이 먹잖아요. 얘네들이 다 브라질산 원두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맛의 커피들은 대부분 다 브라질 원두가 메인이에요. 여기저기 콩을 좀 섞는다고는 하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브라질 원두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상당히 익숙한 커피 맛입니다. 첫 잔 디테일도 보여요. 숟가락 공간 여기 있으라고 약간 옆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찻잔은 처음 봐요, 태어나서. 오른손잡이를 위한 찻잔? 아니구나, 바본가? 요렇게 해두면 왼손잡이를 위한 찻잔이잖아. 아무튼 탁 트인 뷰를 보면서 커피 한잔 아주 행복합니다. 여기도 동네 핫하네. 밤에 오면 춤추고 난리 나겠다. 바 같은 데가 많아가지고. 여기 브라질 분들은 음악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춤을 추시거든요. 저녁 때 괜찮은 식당 가려고 했는데 내일 가야 될 것 같아요. 배가 너무 터질 것 같습니다. 이 대소식가의 몸으로 먹방을 하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마떼차. 빨대가 이렇게 생겼구나. 빨대 필터가 달려있네.
그냥 가루랑 뜨거운 물을 여기다 넣고 빨면 알아서 필터링 돼서 엑기스만 빠져나온다. 얘는 녹차가루입니다. Is it from Brazil or Argentina? Brazil. Ah, Brazil. Argentina also tried this kind of tea, right? Mate. Who is the origin? Brazil? Maybe? No. 냄새는 일본 가면 파는 거 있잖아요. 똑같아. 마차. 아주 강력합니다. 요 호스텔 누님한테 좀 징징댔거든요. 이거를 시장에서 봤는데 차를 살라니까 컵도 사야 되고 빨대도 사야 되고 한번 맛보기 너무 힘들었다. 거기 있는 카페에서도 팔지 않고 보여주신다고 했었거든요. 한 80% 채웠거든 가루로. 이렇게 많이 채운다고? Hot water here. 마테차라고 합니다. 브라질 남부 사람들이 특히나 자주 즐겨 먹는 차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먹는 마차랑 똑같습니다. 냄새도 똑같아요. 그런데 맛은 훨씬 더 진합니다. 커피 같은 쓴맛이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로 얘가 각성 효과가 엄청나다고 하거든요. 옛날에 술이 없던 시절에는 브라질이 또 농업 국가였기 때문에 일할 때 근데 아마 얘가 커피보다 카페인 함량 훨씬 심할 거예요. 지금 맛만 봐도 이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들한테는 얘가 에너지 드링크 정도 되는. 오늘 밤 잠 다 잤다 이거. 오늘 여행 저는 단순하게 평범한 관광객이 현지인들 많은 식당에 가서 밥 한 끼 먹은 겁니다. 그런데 음식이라는 거 자체가 여기 사는 사람들의 문화, 습관, 가치관, 이곳의 기후를 더 나아가서는 평균 수명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맛있게 먹고 또 재밌게 먹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많이 먹지 못했다는 거. 이게 아무튼 만족스럽고 행복한 하루였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쳐 맞으면서 지 마음대로 여행하는 규쳤습니다. 감사합니다.